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특히 미국 증시가 심하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오른 것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 쉬어가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나스닥 3개월 그래프를 펼쳐보면 6월 15일에 9,403포인트였습니다.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2,600포인트 올랐다가 이틀 동안 겨우 750포인트 빠졌을 뿐입니다. 여전히 3개월 전에 비해서 주가는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더 폭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3개월 전에만 미국 주식이 들어왔어도 이미 큰 수익을 올리고 있을 것이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정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인간이 퇴보하지 않는 한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주가는 오릅니다. 그런데 며칠 폭락했다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것을 보면 솔직히 이래서 개미가 돈을 못 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동폭이 심하고 리스크가 크고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주식의 속성입니다. 그걸 뻔히 알고 주식을 시작했고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굳이 놀랄 이유가 있을까요? 폭락장이 오면 한동안 잘 나가더니 엄청 빠지네. 드디어 조정이 왔구나. 많이 싸졌으니까 주워 담아야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미래에 대박 날 것 같은 기업에 내 투자금을 건네고 이익금을 오랫동안 나눠 먹으면서 서로 윈윈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이렇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삽질도 하고 폭락도 하고 악재도 터지고 소송전에도 휘말리고 위기도 오고 사고도 터지고 정말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것도 놀랄 일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겁니다. 장사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상 그 어디를 가도 진상들은 꼭 있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진상을 만나면 놀랄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속 편합니다. 물론 세상에 진상이 없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동화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을 하면서 폭락장 얻어맞았다고 투덜대는 것은 갯벌에 조개 잡으러 가면서 정장을 입고 가서는 옷이 더러워졌다고 짜증내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 폭락장과 폭등장은 수도 없이 나올 거고요. 많은 종목이 상장 폐지되거나 10분의 1 토막이 날 겁니다. 이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원금의 100%를 다 날려도 유난 떨 필요가 없는 게 애초에 주식입니다. 이게 싫으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겁니다. 이런 분들은 주식이 아니라 정기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 게 맞습니다. 폭락장 며칠 왔다고 이렇게 난리가 난 것은 아마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분석하지도 않고 급등하는 종목만 쫓아다니면서 남의 말 듣고 그냥 투자한 개미들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단기간에 큰 돈 벌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확률로 만약에 단기간에 누구나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야 합니다. 제 경험상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기업과 오랫동안 함께할 생각이 있다면 폭락장에 투덜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자들도 폭락장을 싫어합니다. 저도 폭락장 싫어요. 당연히 폭락장보다 폭등장이 더 좋습니다. 이건 단기 투자, 장기 투자 할 거 없이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폭락장이 왔을 때 기분은 별로지만 묵묵히 그래도 들고 가는 것과 투덜대면서 남 탓하고 투매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주식의 본질은 기업에게 투자금을 건네고 이익금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자본금을 건넨 대가로 주식 증서를 받고 나는 그걸 계속 들고 있으면서 배당금도 받고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프리미엄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며칠 만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최소한 몇 년은 지켜봐야 합니다.
사실 몇 년도 짧습니다. 길면 길수록 좋겠죠. 내가 개인 창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과 세계 최고의 기업에게 알아서 잘 해달라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중 뭐가 더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보다는 애플이나 삼성전자,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돈 버는 능력이 뛰어날 것 같거든요. 테슬라가 최근에 엄청난 폭락을 했는데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장 문을 닫아서 폭락한 게 아닙니다. 테슬라는 지금도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있고 공장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받은 돈도 소고기 파티하는 데 쓸 게 아니라 재투자하는 데 쓸 겁니다. 그냥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주가가 급락했을 뿐입니다. 물론 S&P 500 편입에 실패한 것이 크게 작용하긴 했지만 그건 다음에 편입하면 그만이고 거기에 편입 못했다고 해서 사업에 지장을 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급등주에 편입해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자 했던 사람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게 큰 원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애초에 길게 들고 갈 생각이 없었던 거죠. 물론 폭락의 원인을 단순하게 몇 개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수백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주가를 결정합니다. 저는 지금 개미가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렇게 단편적인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테슬라는 최소 10년은 지켜봐야 되는 기업입니다. 사실 모든 기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2030년까지 133조를 쏟아 부으면서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합니다. 공장 다 돌아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평택에 건설 예정 중인 6개의 반도체 공장 중에 이제 막 2개가 완성되고 세 번째 공장이 이번 달에 착공합니다. 두 번째 공장은 아직 장비도 다 안 들어왔고 공장도 풀 가동 상태가 아닙니다. 애플도 더 이상 인텔 CPU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죠. 앞으로는 우리가 자체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 나온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막 데이터 센터 매출이 게이밍 매출을 추월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을 위해서 멜라녹스를 인수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자율주행이요? 이제 시작도 안 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들을 뜯어보면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 사업이 많습니다. 결국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철저한 종목 분석 후에 투자를 해서 오래 버틴 사람들입니다. 폭락장이 오면 싸게 줍줍해서 수량을 늘리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버티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주식을 단기간에 큰 돈을 벌 목적으로 접근하는 개미와 장기간 동안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켜보는 개미는 마인드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주가의 폭락에 투덜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좋아합니다. 어차피 20년 후에 팔 건데 지금의 주가는 당연히 크게 의미가 없죠. 그냥 사이버머니 숫자 노름에 불과합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주가보다는 수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타를 치는 개미들은 당장의 주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폭락이나 폭등장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개미가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주가의 변동폭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보고는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아무리 큰 폭락장이 와도 결국에는 다 이겨내고 정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갑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제대로 된 기업의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1번 타자는 애플입니다. 애플의 그래프를 그냥 쭉 한번 보시면 아마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런 모양을 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말 멋있는 그래프죠. 자, 다음은 구글의 알파벳입니다.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역시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페이스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이번엔 엔비디아입니다. 횡보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가 중간에 폭등을 했다가 다시 주저앉았다가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횡보 기간이 길었다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프 모양이 정말 간지납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길게 보면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초우량주들을 골라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주가의 등락에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우량주 위주로 장기 투자할 것을 저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책임도 본인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식하면서 남 탓하는 사람들 있죠?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남의 말 듣고 주식해서 큰돈 벌었다고 남한테 돈 나눠주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남의 말 듣고 주식 투자해도 본인들이 다 가질 거잖아요. 그런데 왜 손실을 보면 남의 탓을 하죠? 그건 그냥 화풀이 하는 겁니다. 자, 본인이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을 해놓고 결과가 좋을 때는 본인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고 결과가 안 좋으면 나한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마음이 편하거든요.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비겁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모든 선택과 책임은 본인 몫이고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여윳돈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빚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돈, 순수 여윳돈으로 그냥 과감하게 내가 미래에 이 기업은 대박 날 것 같다. 자, 이런 기업을 스스로 선택을 해서 한번 장기 투자를 해보시면 아마 주식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뀔 겁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여윳돈으로만 투자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